가 되고 있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뭐 이미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찾아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도 네, 사람의 몸처럼 다 이렇게 그 촉수들이 있습니다. 이 촉수들이 인체에 들어와서 독을 쏘고 이런 방식으로 감염을 시키거든요. 마치 이 왕관의 꽃 모양 같이 생겼는데 코로나가 왕관이라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됐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이미 전 세계를 강타했던 바이러스들이 한 4가지 정도가 이미 이름이 지어졌죠. 네. 그리고 그 뒤에 나왔던 것들이 사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메르스, 2003년도에 사스가 한번 강타를 했었고요. 2012년도에 메르스가 강타를 했었습니다. 네, 보통 이제 그 바이러스가 시작된 어떤 그 지역들에 대한 이름들을 가지고 네, 쓰게 되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16명의 확진을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이름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확인이 더 필요한 지금 단계에 있겠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모임을 좀 회피하거나 취소하거나 뭐 교회에서도 뭐 엄청 많은 어떤 행사들이 취소가 되고 있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매스컴에서 워낙에 또 많이 이렇게 이슈화 시키고 있고 또 혹시 하는 마음에 굳이 소낙비는 피해가는 마음으로 또 그러실 텐데요. 오늘 또 이렇게 자리에 나오신 우리 회원님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고요. 네. 현황을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되게 무섭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무섭지만 내가 잘 관리한다면 뭐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2003년도에 사스라는 어떤 단어가 대단히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지만 실제 감염자는 3명이었고요. 사망자는 0명이었습니다. 되게 두려움에 떨었는데요. 2015년 메르스는요, 감염자 186명에 사망자가 38명이었고, 현재 2020년 신종 코로나의 감염자는 대한민국에서 16명입니다. 현재 사망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네. 그런데 저희가 코로나가 좀 더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감기나 독감이 무섭게 느껴지십니까? 코로나가 훨씬 좀 두려움으로 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연간 독감으로 사망하는 통계입니다. 연간 4,000명이 독감으로 사망을 합니다. 코로나는 현재 16명 감염일 뿐이고요. 사망자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현재 결핵으로 2,000명, 여전히 아직 결핵으로 사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독감으로 2,000명이 사망을 합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슈화가 되어 있는 코로나보다 독감이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코로나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존재고 마스크 안 끼면 진짜 뭐 미개인인 것처럼 막 되기도 하고요. 정말 지하철에서도 막 어떤 그런 부분들 마스크 안 끼면 막 이렇게 피하는 막 그런 것도 있을 텐데 물론 조심하면 좋죠. 하지만 조금 더 정확히 알면 더 무서운 것들이 사실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 그러면 코로나를 뭐 무시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런 바이러스들은요 이미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와 있고요. 우리는 그런 리스크가 있는 시대와 환경 안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도 난리죠. 뉴스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 MBN에서 이제 CNN 뉴스에 대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이게 1월 31일자 뉴스입니다. 미국이 현재 10년 만에 최악의 독감으로 사망자가 지금 8,2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어제 새벽으로 보니까 10,000명이 넘었습니다. 독감으로요, 독감으로. 코로나가 아니고. 현재 미국입니다. 전혀 모르셨을 거예요. 근데 코로나는 지금 감염자가 16명이고 사망자가 없어요. 뭐가 더 무섭냐를 생각하면 오히려 독감이 훨씬 무서운 겁니다. 미국 독감자를 제가 오늘 새벽에 이제 조회했을 텐데 이미 1만 명이 넘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바이러스를 막을 수가 없는가의 문제에서 어떤 대안이 있지 않다면 제가 굳이 지금 이걸 이슈화해서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텐데 면역입니다. 이런 바이러스들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환경오염도 막기가 어렵고요. 기술이 발전하면서 계속적으로 환경오염이 가속화되는 건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인체 개인의 어떤 방어 체계인 면역력을 지키는 부분들은 너무 중요한 거죠. 면역력에서 가장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자연 치유력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뭐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아실 수 있고, 요즘은 일반 그냥 병원보다는 어떤 대체의학과 통합기능의학 등 자연 치료학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지금 전파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자연 치유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의 인체는요, 원래 스스로가 방어하고 고치고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기능만 잘 되면 심지어 원기까지 회복이 돼서 놀라운 치료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고장난 핸드폰을 3일 밤낮을 두어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은 반나절만 누워서 쉬어도 조금 살만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자연치유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사실 인체는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섭취하면 이것들이 대사의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쓰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음식을 먹어도 힘이 나는 게 아니라 피곤한 경우가 더 많단 말이죠. 예. 이것은 뭔가 중간 대사의 과정에 문제가 사실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예. 나무로 좀 여기 지금 제가 애니메이션을 넣어놨는데요. 나무가 시들었을 때 저 나뭇잎에 아무리 페인트 칠을 해도 그냥 약만 찾는다고 해서 뿌리가 고쳐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뿌리가 고쳐져야만 근본적인 것이 해결이 되거든요. 예. 사실 자연치유력은 근본에 대한 해결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연치유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독소입니다. 독소는 외부 독소와 내부 독소로 나눠지는데요. 외부 독소는 우리가 취하는 음식들입니다. 또는 이런 환경의 매연이나 술, 담배 등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부 독소는 스트레스입니다. 네. 뭐 배우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또 개인적인 어떤 사업체의 일로 스트레스 받는 분 계실 텐데, 그 또한 다 독소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영양소의 불균형입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칼로리는 과잉입니다. 너무 자주 먹고 많이 먹게 되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된 영양소는 불균형이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에는 농약을 안 치고도 참 잘 키운 재배된 어떤 채소나 과일들을 먹었는데, 지금은 다 햇빛을 가리고 키우잖아요. 예, 올바른 영양소가 예전과 같이 취해질 수 있다는 건 사실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거든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영양소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 삼총로타리 회원님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요즘 많은 현대인들이 운동 전혀 못하고 살거든요. 제가 강남 쪽에 이제 VIP 고객들 한 100분 이상을 지금 개인 케어를 드리고 있는데, 강남에 계신 대표님들은 대부분 새벽 운동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너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불규칙한 생활 습관. 장이 쉬어야 될 시간에 음식을 넣어주거나 술자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비즈니스 때문에도 그러시고요. 그러면 내 몸은 원하는 컨디션을 돌아가기가 사실은 많이 힘든 상태가 되거든요. 이 세 가지 큰 요인이 자연치유를 방해하는데, 오늘 제한된 시간 동안 우리 회원님들하고 말씀 나눌 부분은 영양소의 불균형 부분을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가 먹은 음식이나 또는 뭐 영양제를 드신다면 그 영양제의 최종 목적지는 우리 인체의 세포입니다. 그런 생각 아마 안 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떤 분은 장이다, 뭐 어떤 분은 뭐 또 뭐 소장이다, 위장이다 하시는 수 있는데, 사실 가장 최종 목적지는 우리 인체의 세포입니다. 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그게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이게 잉여가 돼버리면 이제 살로 가거나, 네, 뭐 당뇨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명견말리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인체를 한번 다룰 때 나왔던 세포의 모습입니다. 밤송이 모양 같이 생겼죠. 이 세포는 이 동그란 표면은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을 먹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표면에 기름이다 보니까 수분들이 드나들 수 있게끔 단백질이 박혀 있습니다.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밤송이처럼 되어 있는 것을 당사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 당사슬을 명견말리에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당사슬은 우리 몸속 세포의 안테나 역할을 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전화기가 아무리 많은 기능들이 있어도, 아무리 신형 전화기라 해도 신호가 안 터지면 아주 답답한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인체는 이 신호가 안 터지면 그게 질병으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요한 신호를 주고받는 역할을 이 세포의 촉수인 저 선모가 한다는 겁니다. 건강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또 다른 방송 엄지의 저방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체는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세포를 떼서 봤을 때 이러한 모양입니다. 건강한 세포는 세포 한 개당 약 10만 개의 세포 촉수가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어떠한 이유인지 약 3, 4만 개 수준의 세포 촉수 상태라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면 조직 검사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그 아픈 부위에 조직을 떼서 그 세포를 보는 거거든요. 결국 그 세포를 보면 거의 10,000개 미만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 뭉그러져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방어 체계가 싹 깨졌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상태가 지속되는 겁니다. 이 세포의 촉수가 많을수록 건강하구나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볼 수 있는 건데요. 조금 더 팩트로 좀 들어가면 이 세포의 촉수를 의학용어로 글리코 영양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바꾸면 당 영양소라고 합니다. 글리코라는 말이 달달하는 뜻이거든요. 이 글리코 영양소가 하는 역할이 해독의 역할, 배출의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영양소들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장어를 드시거나 홍삼을 드시면 기운이 나는 분이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장어를 드시면 그냥 설사하고 많은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서 무슨 차이냐면 나는 장어가 체질이 안 맞아. 나는 홍삼이 체질이 안 맞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내 몸에서 흡수하느냐 마느냐를 거기서 이제 갈림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면역의 조절 기능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호르몬 등등인데 여기는 당뇨를 표현했는데요.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혹시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당뇨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고 계시거나 당뇨약을 드신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안 계신가요? 계십니까? 네. 당뇨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제가 좀 쉬운 표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당뇨가 어떤 질병이냐면 저희가 포도당을 먹습니다. 탄수화물을 먹습니다. 밥, 빵, 면, 떡, 과일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 음식들을 먹었을 때 이것들이 포도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포도당으로 전환이 되는 것들이 세포 안으로 이 세포의 섬모를 통해서 쭉 하고 빨려 들어왔을 때 미토콘드리아와 결합을 하면 열이 나고 에너지가 납니다. 그런데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한 포도당들이 일정량 이상이 돼버리면 이게 포도당이 설탕이기 때문에 끈적거리겠죠. 피가 끈적거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겠죠. 그러면 내 몸에서는 살기 위해서 이 설탕들을 밖으로 내보냅니다. 강제적으로. 이걸 소변으로 내보내는 게 당뇨입니다. 소변에서 당이 나와서 당뇨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지 못하느냐? 첫 번째 이유. 이 세포의 섬모가 손상이 됐을 때 빨대가 10개 있는 것보다 빨대가 하나밖에 없으면 빨아들일 확률이 적어지겠죠. 그러면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러면 내 세포의 섬모수가 상대적으로 지금 줄었구나라고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 세포의 섬모가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두 번째 이유는 그겁니다. 인슐린 호르몬의 문제입니다.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갈 때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세포에 섬모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포도당에 인슐린 호르몬이 달라붙습니다. 인슐린 호르몬이 달라붙으면서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그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슐린 호르몬이 그 작용을 해주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리 포도당이 있고 세포 촉수가 있다고 해도 세포 안으로 빨려 들어갈 확률은 적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포도당을 인체에서는 어딘가로 내보내서 그 밸런스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쉬운 부분들은 그 부분이고요. 대한민국은 보통 이제 당뇨 1형, 2형 당뇨가 있는데 아마 대부분은 2형 당뇨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케어를 통해서 기존보다 개선되는 분들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건강한 신체를 집으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인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포의 섬모만 그러면 건강하면 되느냐? 그런 비타민, 다양한 것들이 밸런스가 맞았을 때 건강합니다. 기둥인 것이죠. 이 기둥들의 높이가 일정할 때 지붕이 올바르게 설 수 있는데요. 저 지붕이 비바람을 막는 것처럼 독소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주고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면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사실 운동도 하시고 좋은 생각도 많이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나 영양제들을 드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혈압, 당뇨 또는 암, 그 이상의 질병들에 노출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공통적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세포의 선모, 글리코 영양소가 우리가 취한 음식이나 영양분들을 흡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글리코 누트리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뉴튼지에도 2006년도에 이렇게 실렸었습니다. 지논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슈가 됐었다가 해결책이 안 나왔었는데요. 일본에서는 그것을 글리코 영양소에서 찾았습니다. 인체에 이 글리코 영양소, 일본어로 이 글리코 영양소가 8가지 영양소가 이렇게 사슬처럼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당사슬, 일본어로 당쇠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쇠에 대해서 인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많은 연구 결과를 뉴튼지에 실렸었죠. 뉴튼지에 실렸다라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팩트에 근간했다라는 부분들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년 후인 2008년도에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전신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 당쇠와 뇌 손상의 복구, 즉 알츠하이머나 치매 쪽에 관련이 되겠죠. 그리고 암에 대해서, 그리고 인슐린, 신장, 당뇨와 빼놓을 수가 없는 영역이 되겠죠. 이 분야들에 대해서 암도 포함이 돼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유수의 대학에 과제를 주고 다 취합을 해서 발표를 했던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당사슬에 이상이 생기면 건강에 반드시 영향을 준다. 그럼 반대로 당사슬이 회복이 되면 건강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로 인해서 노화까지도 좌우가 된다는 부분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 인체가 질병에 이르기 전에 이 8가지로 이루어진 당뇨 영양소를 어떤 식으로든 내 몸에 채워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그 8가지 영양소가 온전해지면 자연 치유력이 개선이 돼서 여러 가지 질병들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지금 인슐린 얘기도 하고 당뇨 말씀도 드리고, 여러 가지 어떤 질병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체가 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인슐린은 뭐 당뇨에도 좋고 저런 분들이 원활하게 되면 뭐 다른 부분들도 좋아진다. 그럼 약간 만병통치 같은 어떤 느낌이 되실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인체의 모든 기관이 모양은 다르지만 다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세포가 정상화되거나 회복이 되어서 원래 해야 될 역할만 정상적으로 해준다라면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 하나만 또 조금 살짝 말씀드릴까요? 맨 우측 하단에 있는 사진이 혈관 단면입니다. 혈관을 이렇게 잘랐을 때 모양인데요. 안쪽으로 이렇게 털이 나 있죠. 혈관 내피 쪽으로 털이 나 있습니다. 저 글리코층인데요. 고혈압인 분들의 대부분은 이 세포 내피에 있는 글리코 이 선모가 많이 짧습니다. 즉 플라그가 잘 낄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요. 이 선모가 긴 분들은 그 일본의 장수 마을의 노인들 나왔던 그 방송도 있었는데 이 선모가 엄청 깁니다. 플러그가 달라붙지 못하는 원리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사진은 시간상 많이 못 넣었지만 흡연을 하게 되면 8차선 도로에 4시간을 입 벌리고 서 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담배 한 까치가 8차선 도로에서 입을 벌린 채 호흡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정말 올 구정을 기점으로 좀 금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담배 한 까치에 담배 한 모금을 빨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선모가 안으로 쑥 들어갑니다. 약 10cm라고 가정을 하면 8cm, 7cm, 5cm 쭉 작아집니다. 그리고 그걸 회복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담배를 한 까치를 가끔 태우지 않으시잖아요. 아마 이게 흡연자 계시다면 올라오기 전에 태우시고 좀 이따가 주회 끝나면 바로 태우실 거고, 저 내피의 털들이 짧아지면 대단히 많은 질병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흡연은 백해무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최근은 아니고요. 메르스에 대한 공포가 나왔을 때 실렸던 기사를 한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에 실렸던 건데요. 그때 이제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에